저는 30대의 나이에 이곳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수묵화에서 일하는 종업원 한유진입니다. 겉모습은 낡고 초라한 유니폼을 입은 단순한 서빙 직원이지만 제 안에는 유학파 셰프라는 화려했던 이력이 불타버린 잿더미처럼 남아있어요. 매일 저는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나릅니다. 이 화려하고 비싼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천국과 같은 안식처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위선과 통제로 가득 찬 은밀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제 과거의 비참함을 마주하며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음식들을 보면서도 저는 정작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오늘도 저는 조용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별실 3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Y그룹 명예회장 부인 윤 여사가 앉아 계셨죠. 윤 여사는 70대 후반의 고고한 기품을 지닌 분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윤 여사의 얼굴에는 그 기품이 사라지고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듯한 고독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침묵의 외침과 같아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 여사의 맞은편에는 며느리 오민주가 앉아 있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화려한 외모지만 그 눈빛은 늘 윤 여사를 향해 냉랭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오민주는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윤 여사 앞에 놓인 음식을 노골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탄수화물 드시면 안 되죠. 간 수치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관리해야죠. 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숨막히는 통제와 학대가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분은 저에게 시선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하셨어요. 제 직감은 계속해서 강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경고음이 컸죠. 저는 윤 여사의 가늘고 파리하게 마른 손목에서 퍼렇게 멍든 자국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강압적인 힘이 가해진 학대의 명백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상처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윤 여사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제 발목을 붙잡았죠. 그 눈빛은 마치 제가 5년 전 억울한 표절 누명으로 학계에서 매장당했을 때 느꼈던 극심한 절망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줘야 해. 하지만 내가 감히 이 재벌가 집안 싸움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여사가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손을 떨며 젓가락을 들었다 놓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상을 정리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윤 여사는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며 들고 있던 물잔을 엎질렀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테이블 보와 윤 여사의 한복 치마에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어머, 어쩌면 좋아요. 종업원, 빨리 와서 이것 좀 제대로 닦아주시겠어요? 오민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별실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오민주의 얼굴에는 짜증과 멸시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즉시 무릎을 꿇고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윤 여사는 땀과 물에 젖은 물수건을 재빨리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해서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물수건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여사가 저에게 보낸 절박한 SOS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민주는 저를 향해 제대로 닦아요. 내까짓게 비싼 옷이나 테이블보 버리면 책임질 거야? 라며 힐난했을 뿐 그 은밀하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물수건의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제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별실을 빠져나와 주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윤 여사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꺼내 펼쳤습니다. 물수건에는 붓펜으로 쓴 듯한 날카롭고 흐트러진 세 개의 획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그린 그림 같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니 세 개의 획이 모여 마치 두 쌍의 젓가락 모양을 형상화한 듯한 암호였습니다. 윤 여사가 왜 하필 이 젓가락 암호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오민주가 윤 여사에게 가하는 식사 통제 학대가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침묵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번뜩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암호를 해독하고 윤 여사를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선 고통받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죠. 이제 저는 윤 여사의 이 절박한 SOS 신호를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물수건 한 장이 저와 윤 여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폭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암호 해독을 시작해야만 했죠. 주방 구석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에 적힌 젓가락 암호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모장에 필체 그대로 스케치를 해보기도 했죠. 세 개의 획으로 이루어진 그 암호는 마치 그림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형상 같기도 했습니다. 윤 여사가 왜 하필 이 모양을 그렸을까요? 저는 이 글자가 단순한 도와달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리는 힌트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윤 여사는 며느리 오민주에게 식사를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젓가락 암호가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 하고 직감했죠. 저는 곧바로 또 다른 암호를 떠올렸습니다. 이전 식사 자리에서 윤 여사가 식기를 배열하던 방식 말입니다. 윤 여사는 매번 식사를 마치면 은수저와 젓가락을 접시 위에 독특한 모양으로 올려놓곤 했죠. 한 번은 11자 모양으로 가지런히, 다른 날은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서요. 그때는 그저 노인들의 특이한 습관이거나 식사 예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혹시 안녕과 위험을 알리는 침묵의 시그널이 아니었을까요? 제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조각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몇 주 전의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수묵화의 종업원들은 매일 식사 후 테이블과 코스 요리 사진을 찍어 본사에 보고해야 하거든요. 윤 여사가 식기를 X자 모양으로 놓았던 날은 오민주가 윤 여사를 화장실에 두고 30분 넘게 통화하며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윤 여사의 표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창백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윤 여사는 저에게 계속해서 SOS를 보내고 있었던 거야. 하고 말입니다. 윤 여사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물수건에 적힌 젓가락 암호는 최대 위험을 뜻하는 시그널이며 이 신호가 곧 젓가락을 이용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젓가락은 식사를 의미했고 그 식사가 윤 여사의 생명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윤 여사의 고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민주가 주방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종업원, 방금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부축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고 즐기는 듯한 싸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했지만 오민주의 표정에서 묘한 연극성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윤 여사가 계단 쪽에서 쓰러진 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윤 여사가 오민주에게서 벗어나 저에게 긴급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하는 다급함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112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 학대와 감금 의심은 경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죠. 제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기 사모님, 지금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위독해 보이세요. 제가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민주는 제 돌발 행동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당장 그 전화 내려놓지 못해? 감히 내까짓게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당장 폰 내려놔. 그녀는 곧바로 제 팔을 잡고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민주가 저를 향해 소리치던 찰나 주머니 속 카메라로 오민주의 손이 윤 여사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어제 윤 여사의 팔에서 보았던 멍 자국과 겹쳐지면서 이것이 명백한 학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판단했죠. 제 돌발 행동과 촬영에 당황한 오민주는 결국 스마트폰을 뺐는데 실패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당장 여기서 해고야. 내가 누군지 내가 다 알아. 5년 전에 표절로 학교에서 쫓겨난 한유진 맞지? 내 더러운 과거 내가 다 까발릴 수 있어.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민주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과 함께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위태로운 모습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고 저는 제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필요합니다.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모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누르는 대신
오민주의 얼굴과 윤 여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할 경우 며느리가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민주는 제가 녹음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까짓게 뭘 안다고 이래?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망상에 시달리시는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저는 녹음기를 켠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별실 3호의 윤 여사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노인 학대가 의심됩니다. 며느리 오민주 씨가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민주의 얼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 침묵의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민주에게 해고 협박을 받고 과거의 치부까지 들춰지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녹음 파일과 사진은 윤 여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였죠. 오민주가 저를 향해 당장 이 폰을 치우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라고 으르렁거리는 그 순간에도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이미 발신 버튼을 누른 상태였고 저는 위치 정보와 함께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죠. 여기는 강남구 청담동 수묵화 한정식집 별실 3호입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며 피해자는 Y그룹 명예회장 부인 윤 여사님입니다. 가해자는 며느리 오민주 씨이며 현재 증거인멸과 협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님, 긴급 출동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찰관과 통화를 마친 후 오민주를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놓아드리세요.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는 것이 사모님께도 좋을 겁니다. 오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끔찍하게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내가 감히 Y그룹에 덤비겠다고?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윤 여사가 쓰러져 있는 계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오민주가 혹시 윤 여사에게 마지막 해를 가할까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빨리 윤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여사는 계단 모서리에 쓰러진 척하며 미세하게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잘했어. 계획대로야라는 침묵의 메시지였죠. 윤 여사의 지능적인 대처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치매나 망상에 시달리는 분이 아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윤 여사에게 부축하자 오민주는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부축해? 내가 부축할 거야. 내가 억지로 이 사태를 만들었지? 오민주는 윤 여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윤 여사는 오민주의 손을 뿌리치고 제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윤 여사의 작은 손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가 제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 2명이 별실 쪽 복도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오민주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고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잠시 진정하세요. 오민주는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죠. 경찰관님, 오해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넘어지셔서 도와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이 종업원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얘가 저희 집안일에 자꾸 끼어들어요. 그녀의 연기력은 정말 소름 끼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수묵화의 종업원 한유진입니다. 윤 여사님은 며느리 오민주 씨로부터 지속적인 식사 조절 학대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증거는 제 스마트폰에 모두 녹음 및 촬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오민주의 협박과 윤 여사 학대 정황과 오민주가 윤 여사를 강압적으로 붙잡는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한 경찰관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민주의 변명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일단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응급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오민주 씨는 학대 및 협박 혐의로 임해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오민주는 자신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죠.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채였고 두 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용히 복도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윤 여사를 응급 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윤 여사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간에도 저를 향해 눈을 깜빡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안심을 담은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제 5년 동안의 억울함과 서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저는 완전히 탈진한 채 주방에 기대섰습니다. 저의 작은 용기 하나가 Y그룹이라는 거대한 재벌가의 숨겨진 비극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윤 여사를 구원한 결정적인 증인이자 이 거대한 사건의 열쇠를 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성공이 제 인생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는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강민은 제가 건넨 증거 파일과 5년 전의 아픈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신뢰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민주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 가해진 모든 학대와 당신께 가해진 협박에 대해 저희 Y그룹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어머니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제 마음속의 모든 불신을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꿈결처럼 느껴졌죠. 재벌 그룹의 후계자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있다니요. 저는 당신의 과거를 들었습니다. 유학파 셰프였고 음식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위독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섬세하고 전문적인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한유진 씨의 미각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룹 계열 외식사업부의 푸드 컨설턴트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푸드 컨설턴트. 그 자리는 제가 꿈꾸던 요리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게 강민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땅을 내어준 것이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강민 씨, 저는 5년 전 표절 누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꼬리표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 제가 귀한 그룹의 얼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때문에 그룹에 해가 갈 겁니다. 저희가 한유진 씨의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이미 수묵화에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보였던 용기는 어떤 스펙보다 강합니다. 저희는 당신이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지지할 겁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강민의 진심 어린 설득과 윤 여사를 돕고 싶다는 제 마음이 합쳐져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해고당한 지 이틀 만에 Y그룹 외식사업부 푸드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명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명함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운 희망으로 고동쳤죠. 저는 곧바로 윤 여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제가 가져간 특별한 보양식을 드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윤 여사는 저의 손을 잡고 고맙다 유진아. 너는 나에게 내려온 하늘의 선물이야 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이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윤 여사의 건강 회복에 전념하며 그룹에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그룹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죠. 언론은 한정식집 종업원의 신분 상승이라며 흥미롭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제 5년 전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배신자가 있었죠. 바로 저에게 표절 누명을 씌웠던 제 전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오민주의 사촌이었고 저를 견제하기 위해 오민주에게 제 과거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 배신자는 제가 그룹의 컨설턴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 제 과거를 악의적으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절 논란으로 퇴출당한 셰프가 Y그룹 후계자를 유혹했다. 골드 디거 재산을 노리는 사람의 성공적인 신분 세탁?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자 기회주의자로 매도했죠.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의 편견 앞에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는구나. 5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강민에게 연락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걸려온 윤 여사의 전화가 저를 붙잡았죠. 윤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마라, 유진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단다라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물수건에 쓴 쪽지 강남 한정식집 종업원의 이중생활과 재벌 할머니의 SOS. 저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되찾았던 자존감과 희망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처럼 부서지는 듯했죠. 저는 강민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전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내 더러운 과거 때문에 그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저의 침묵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가 임시로 머물던 작은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강민은 문 밖에서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죠. 한유진 씨, 지금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진실을 저와 Y그룹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강민은 차분하게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사는 오민주의 사촌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허위 사실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당신이 골드디거라는 것뿐, 윤 여사님을 구했다는 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5년 전 표절 누명 사건에 대해 저희 그룹 법무팀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신의 결백을 입증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살린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강민의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진실을 믿어주고 저의 존재를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에 저는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싸워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때부터 강민과 저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깊은 동지애와 신뢰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원에 계신 윤 여사의 식단과 회복 계획을 함께 세우고 언론에 대응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은 저의 셰프로서의 통찰력과 윤 여사의 회복에 대한 열정을 존중해 주었죠. 저는 강민의 정의감과 따뜻함, 그리고 그룹을 이끌어가는 강한 리더십에 서서히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낡은 한정식집의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Y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업무를 넘어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은 저를 조용히 찾아와 수묵화에서 해고당한 날 제가 입고 있던 낡고 후줄근한 유니폼을 깨끗하게 빨아 가져왔습니다. 이 옷은 당신의 가장 용감했던 순간의 증표입니다. 이제 이 옷 대신 당신의 꿈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의 비참했던 과거까지도 존중해 주었죠. 강민은 저에게 5년 전 제가 표절 누명을 썼던 요리 경연대회의 영상을 함께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는 제 요리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진짜입니다. 이 진실이 모든 것을 이길 겁니다. 그의 응원 덕분에 저는 잊고 살았던 셰프 한유진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윤 여사는 제가 병원에 올 때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윤 여사가 저를 향해 보여준 무한한 신뢰와 애정은 저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가르쳐 주었죠. 윤 여사는 강민에게 유진이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너희 둘이 함께라면 그룹을 더 훌륭하게 이끌 수 있을 거다라며 우리 둘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강민과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면서 언론의 공격은 더 이상 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민과 함께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저희는 이제 그룹의 미래와 저희의 사랑을 걸고 배신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맞설 최종적인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반격은 배신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통쾌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강민과 저는 배신자들의 공격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이 저를 골드디거로 매도하는 동안 Y그룹 법무팀은 제가 5년 전 억울하게 표절 누명을 썼던 사건의 재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죠. 강민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걸고 저의 결백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은 저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법무팀은 놀랍게도 5년 전 제 레시피를 훔쳤던 전 직장 상사가 당시 오민주의 사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배신자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저는 그들의 사악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질 날이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윤 여사님도 강민과 저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윤 여사는 병상에서 직접 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불러 모아 한유진은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그녀에 대한 모든 공격은 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죠. 명예회장 부인의 강력한 지지 선언은 그룹 내부의 모든 의혹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언론의 집중 포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민과 저는 윤 여사님의 퇴원 날짜에 맞춰 기자회견을 준비했죠. 기자회견 날 저는 강민의 손을 잡고 수많은 플랫이 세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강민의 따뜻한 손과 윤 여사님이 주신 용기 덕분에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먼저 기자들 앞에서 오민주와의 이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였던 오민주와 그녀의 사촌이 공모하여 저희 어머니를 학대하고 한유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저의 5년간의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주는 통쾌한 선언이었죠. 한유진 씨는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녀에게 가해진 표절 누명은 저희 법무팀 조사 결과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민주 일당의 치밀한 공작이었습니다. 저희 Y그룹은 한유진 씨의 모든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유진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결혼할 것입니다. 강민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일순간의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강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싹튼 저희의 사랑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년 만에 셰프 한유진으로서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죠. 저는 유학파 셰프 한유진입니다. 저는 5년 전 표절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정식집 종업원으로 숨어 살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님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고 이제 강민 씨와 Y그룹의 도움으로 저의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능력과 사랑을 걸고 Y그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진솔한 고백과 강민의 사랑 고백은 언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저를 골드디거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감한 구원자, 진실의 셰프, 재벌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저를 묘사했습니다. 오민주와 그녀의 사촌은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명예훼손 및 학대 방조 혐의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결국 자멸로 끝났죠. 저는 이 통쾌한 승리를 통해 제 5년간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언론의 열기는 식지 않았지만 저는 강민과 윤 여사님의 보호 아래 Y그룹 외식사업부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었죠.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는 Y그룹 외식사업부 부사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능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억눌렀던 셰프로서의 통찰력과 열정을 그룹의 외식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보인 윤여사 맞춤형 건강 한정식 브랜드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이는 윤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 진심과 저의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의 실력은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저를 과거의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Y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부사장이자 진정한 실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5년 전 저를 매장하려 했던 모든 배신자들의 비난은 제 성공과 윤 여사님의 건강 회복 앞에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오민주와 그녀의 사촌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의 통쾌한 정의 구현은 세상에 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저의 헌신적인 관리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윤 여사님의 친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윤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강민에게 강민아, 유진이는 우리 가문의 행운이야. 너희 둘이서 이 그룹을 더 훌륭하게 이끌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윤 여사님의 축복과 지지 아래 강민과 저는 조용하지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낡은 한정식 집의 종업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Y그룹 후계자의 아내이자 그룹을 이끄는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저의 결혼식 날 강민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이름을 건 요리재단을 설립하는 서류였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의 능력과 진실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강민은 항상 저의 자존감과 꿈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신뢰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부사장으로서 그룹의 외식 사업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의 요리 철학인 정직한 재료와 정성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저는 5년 전 억울하게 짓밟혔던 셰프 한유진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아래 숨어 사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민과 함께 수묵화 한정식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곳을 바라보니 5년 전 제가 느꼈던 비참함과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 대신 그곳에서 윤 여사님을 만났고 용기를 냈다는 감사함과 자부심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강민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불행했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유진아, 세상의 편견과 배신은 내가 가진 진실의 빛을 절대 끌 수 없단다. 내가 쏟은 눈물이 이제 내 인생을 비추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될 거란다. 저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Y그룹 부사장으로서의 성공, 강민과의 진정한 사랑을 모두 쟁취했습니다. 물수건에 쓴 쪽지 하나로 시작된 저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결국 모든 배신자를 심판하고 저 스스로의 명예를 되찾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